안녕하십니까. 이재용의 오늘 진행하는 이재용 아나운서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있는 날이죠. 오늘이 3월 18일이니까 3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 선수들이 양쪽이 다 정해졌고 열심히들 뛰고 계신데 오늘 특별한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선거 2번 치르는 기분으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경기 부천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하종대 후보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얼마나 바쁘세요, 그래? 지금 정신없이 바쁩니다. 아침 보통 5시 그렇죠. 정도에는 일어나가지고 네. 밤 12시까지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저희 시사 포커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부천 시민하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는 때니까 여기는 언제든지 부르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시사 포커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후보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인사 말씀도 좀 해주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먼저 부천 시민, 특히 우리 소사구민 주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 부천병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하종대입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동아일보에 3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1990년에 입사를 해서 베이징 특파원, 사회부장, 국제부장, 편집국 부국장, 논설위원을 거쳤고요. 그 중에서 12년간은 채널A에서도 동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해진 쾌도남마 앵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요 매거진, 선데이 뉴스쇼 등의 앵커를 거쳤고 뉴스탑10이라든가 시사 정치데스크 등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와서 뉴스를 해설하고 심층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항상 심층적이고 그 다음에 공정한 해설을 했다는 그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부름을 받고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상임 언론 특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인수위 잠시 자문위원 했다가 그 다음에 한국정책방송원 정부의 핵심 정책을 국민들에 알리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또 전달하는 그런 한국정책방송원 KTV의 사장을 1년여나 하고 이번에 선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아마 경력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낯이 익는구나 하셨을 겁니다. 오랜 기자 생활 그리고 요직을 거로두치면서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고 앵커도 하셨고 채널A에도 계셨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채널A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인연도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KTV 사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정책방송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또 KTV 프로그램을 또 한 게 있어서 그때 또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부천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되셨습니다. 기자와 정치인 네. 연관성이 아무래도 있죠. 예. 기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걸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어떤 좀 부패된 자리가 있다든가 하면은 그런 것들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행하는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30여 년간 언론인 생활하면서 신문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쭉 우리 사회의 환부를 좀 도려내고 보다 빠른 발전, 보다 나은 미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나아진 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국민들의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만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직접 한번 정치에 나서서 한번 조금이라도 주춧돌을 좀 놓아보면 어떨까 하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또 불러가지고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치에 참여하시는 거는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영등포 갑으로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다가 예. 이게 갑자기 또 저 부천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분은 선거를 2번 치르는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순탄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영등포 갑에서 네. 약 2달간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 영등포 갑 주민들한테는 하종대가 상당히 그래도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당 전체적인 전략 아래서 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출신지로 꼭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우리의 위원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 특히 중도층의 위원을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노동 계층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명성을 가지신 국회 부의장이 된 김영주 의원을 네. 영입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분이 공교롭게도 제가 있는 영등포 그러게요. 갑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좀 여러 안에서 논란이 있어서 제가 빨리 양보를 해주는 게 맞겠다 해서 제가 논란이 있다는 얘기 듣고 바로 저는 선민후당, 선당 후사의 그런 정신으로 제가 얼마든지 제가 먼저 나와서 하고 있었지만 다른 데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백의종군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가 비켜드린 거죠. 참 큰 결심을 하신 건데 그럼 당에서 전폭적으로 뭘 좀 밀어줍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부천병은요. 사실은 영등포 갑도 험지라는 말을 하지만 부천병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갈 때 험지라는 말보다 사지라는 말을 더 쓸 정도로 부천 뭐 갑을병 전체가 매우 야당세가 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자리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왔는데요. 어쨌든 저는 여기에 이렇게 보낸 만큼 반드시 부천에서도 우리가 의석을 확보해야만 우리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얻을 수 있고 그거를 저뿐만 아니고 지금 갑에 있는 김복덕 후보 그리고 부천을의 박성중 후보 그리고 부천병의 하종대 후보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해서 의석을 확보하라 이런 게 중앙당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중앙당이 그런 뜻을 비친 만큼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여러 중앙 지도부에서 자주 와서 제가 보면 응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팍팍 밀어주셔야 되길 것 같아요. 그래야죠. 근데 그만큼 하종대 후보가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니까 이쪽으로도 보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경기 부천병 이제 가서 주변을 돌아다니고 주민들도 만나보셨을 텐데 그 주민들 반응,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지금 이제 벌써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됐거든요. 처음엔 좀 냉랭한 편이었는데 갈수록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좋은 반응은 뭐냐면요. 그동안에 사실은 부천 지역에서 좀 제대로 된 후보가 10여 년간 없었다. 그래서 사실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후보들이 한꺼번에 왔으니까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부천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쾌도남마 앵커라고 하는 걸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히 모르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쾌도남마 맞다. 쾌도남마 맞아 앵커 하셨죠?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반응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국민의힘 당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 안에서 좀 서로 갈등도 있고 했는데 하종대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자 해가지고 지금은 똘똘 뭉쳐가지고 현직 의원뿐만 아니고 전직 의원까지 한 서너 명의 의원님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저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제가 여기 딱 왔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전화를 주신 분이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전 도지사님. 대부분 사실은 부천에서 국민의힘 지금 현재 의원 그 정치인들은 거기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김문수 그 전 경기도지사의 여기 부천 소사구에서 사실 3선을 하셨기 때문에 김문수 전 지사가 거기에 정치 제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한테 전화해 주시기 전에 이미 한 100여 분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하종대를 열심히 도와주라 해가지고 제가 가니까 김문수 지사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상당히 갈 때는 엄청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가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당히
밝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표정도 아주 자신만만해 보이시고 밝으세요. 그래서 든든하고 좋습니다. 예, 우리 참모들도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밝게 해본 적이 없다. 아,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뭔가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처음에 그쪽으로 가셨을 때, 아 그럼 가면 사선에 김상희 의원하고 붙는 건가? 이렇게 생각, 뭐 저도 다른 그랬죠. 당 후보들도 있지만 예. 그렇게 되나 했는데 또 여기도 바뀌었어요. 네. 예, 그건 또 어떻게 이건태 후보든가요? 변호사 이건태, 출신? 예.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거의 그 이건태 후보가 네. 대장동 비리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거든요. 정진상, 즉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정진상 씨의 그 변론을 맡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부천 병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천 의뢰도 바로 대장동 비리 변호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천시 지역이 상당히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니까 대장동 비리 변호사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천을 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천 시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4년간의 국회 성적을 평가하고 그거를 다시 심판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이게 무슨 정권 선거 이런 거보다도 국회를 심판하고 국회를 평가하는 그런 선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취임한 이후에 2년여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국민이 선택했다면 그 대통령이 5년간 임기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핵심적인 정책은 한번 국민들한테 한번 펼쳐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발목 잡게 하고 심지어 뭐 노란봉투법을 만든다든지 뭐 또 언론 장악과 관련 뭐 법들을 만든다 해가지고 오히려 발목 잡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앞으로 대선을 겨냥을 해서 대표를 반드시 비호할 옹호할 사람들로만 국회의원을 내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이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부천 시민 특히 우리 소사구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줘서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저 경기 부천병에 이제 가셔서 예.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지역 정치보다는 중앙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예. 지역에서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중앙 정치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 부천병에 사시는 분들이 시급하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경기 부천병이 지금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부천에 가서 서울까지 오려고 하잖아요. 출퇴근 시간에는 2시간씩 걸려요. 예. 진짜 교통 문제가 심합니다.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부천시를 서울로 편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하고 경인선의 바로 지하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인선의 지하화는 이미 앞으로 이제 이미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빨리 착공을 해야만 우리 부천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천 시민들이 만약에 서울로 편입된다면 부천시하고 서울하고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부천시가 오히려 이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천 시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시급하게 결정돼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부천시의 경기가 최근 10여 년간 거의 계속 후퇴하다시피 했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10여 년간 인구가 90만 가까이 올라가다가 오히려 77만여 명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준다고 하는 건 그전에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을 때 인구가 계속 줄어가거든요. 보통 전국에 뭐 인구가 주는 도시가 서울도 조금씩 줄지만 주는 그런 속도가 있습니다. 그게 부천은 좀 더 빠르다. 그런 측면에서 부천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그 문제가 있고 경기 문제 그런 것들은 또 어느 거하고 연관이 되냐면 부천시의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이런 문제들이 매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쉽게 해줄 수 있어야 거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업자들이 좀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자기 부담금이 적어야 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민주당이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그리고 대통령을 하는 동안 거의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네. 우리 국민의힘이 이거를 만약에 지금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제가 같이 되면은 대통령하고도 바로바로 연결되니까 얼마든지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천의 미래, 부천의 발전을 하는 거는 야당이 공약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 야당 의원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하고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바로 여당 의원이 할 수 있는 거죠. 부천의 미래는 바로 하종대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예. 그 현지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많이 습득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 꼭 예. 저기 우리 부천 시민들이 예. 특히 소사구에 범박동하고 옥길동 예.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반드시 이 얘기 꼭 넣었으면 하는 또 하나 공약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구로선이 반드시 그 옥길동의 새 역이 들어서 가지고 거기를 통과해야만 거기 살아있는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은 다 밖으로 경인선까지 나와가지고 버스를 네. 타고 나와서 다시 서울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신구로선이 된다 그러면은 네. 그냥 전철만 바로 갈아타면 서울로 바로 올 수 네.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저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 하종대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예. 우리 저 부천 병을 위해서, 부천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적임자입니다. 예. 하는 얘기를 하종대만의 자신 있는 장점이랄까요? 예. 이게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진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부천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공약 또는 사업들은 부천에 있는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사구청장 또는 어디 다른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천시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적어도 지사급뿐만 아니고 위에 있는 중앙부처 그리고 심지어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까지 밀어줘야만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경인선 지하화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 그냥 부천시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안 됩니다. 이건 중앙부처의 국토교통부랑 다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32년여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상임 언론 특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국정 철학을 자유와 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최근에 펴낸 책도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가장 잘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핵심적인 정책들을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KTV의 사장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대통령부터 바로 부천에 있는 모든 소사구에 있는 주민들까지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다. 이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저의 가장 첫 번째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기자를 30여 년간 하면서 저의 소통과 공감 능력. 원래 기자라고 하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바로 만나서 그 사람 얘기 듣고 그날 안으로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바로 정리해서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기사로 정리하는 능력처럼 주민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을 때 이걸 빨리빨리 그걸 캐치해가지고 바로 제도화하는 이런 능력이 누구보다도 강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제가 추진력 이거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한국기자상, 이달의 기자상 6번, 그 다음에 가장 또 기업이 주는 상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상은 삼성 언론인상이거든요. 그것도 탔고 또 외국 기업이 주는 상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상은 시티은행 언론인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탔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회사에서 주는 노력상, 뭐 특종상도 엄청 많이 탔는데 그렇게 한 거는 제가 진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다. 물론 이 중에는 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옆 사람 많은 주위에 있는 동료, 선배, 같은 기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같이 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즉 광범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소통과 공감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추진력. 이 세 가지는 하종대만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당의 의원으로서 부천병에서 당선된다면 부천병, 즉 소사구, 그리고 일부 원미구에 3개 동이 있거든요. 바로 소사동, 그리고 역곡 1동, 역곡 2동. 여기가 이제 우리 부천병 지역인데 여기 발전뿐만 아니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 남은 생애를 진짜 모두 바치겠다는 거. 제가 뼈를 묻겠다는 걸 부천 소사구 주민, 그리고 부천 시민,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에너지가 뿜뿜 나오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시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남은 예. 기간 동안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3주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도 시작이 될 거고. 예. 자, 남은 기간 동안의 각오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 선거는 진짜 21대 국회를 평가하고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지난 국회가 과도한 갈등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방탄 이런 국회로 점철되면서 국민의 민생은 위협받고 경제는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기간 동안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적인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자신의 어떤 방탄을 위한 국회의원을 늘리려는 이런 기회로 삼는다면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전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변호사 7명 중에서 5명이 공천됐습니다. 그 중에 2명은 부천시에서 공천이 됐습니다. 그 중에 1명은 부천시 평선거구에서 나온 이건태 후보입니다. 이분은 특히 이 대장동 비리뿐만 아니고 과거에 변론을 한 걸 보면은 성추행범을 하거나 마약사범을 하거나 비록 변호사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나와서 할 때는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도덕적인 기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사구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사구의 미래, 부천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 하종대에게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 넘치게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이재용의 오늘은 경기 부천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하종대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